8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세, 니케이 1.45% 이상 하락, 홍콩, 중국, 한국도 증시도 하락세 중이다. 피치 발표 직후에 뉴욕 주식 선물도 하락, 전 세계 자산시장이 죄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살펴보시죠. 니케이 2.3, 상해 0.89, 항생 2.47, 현재 영국 1.74, 프랑스 1.5, 독일 1.53 하락 중입니다. 자,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단을 보면 온통 대부분 다 파란불이죠. 삼성전자 1.69, LG엔솔루션 2.33, SK하이닉스 4.48, 포스코홀딩스 5.80, 포스코퓨처엠 4.52. 2차전지는 이제 한타임 쉬는 게 명확히 한눈에 드러나죠. 이것과 관계없이도 어제도 음봉으로 끝났어요. 조금 이따 차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297원, 환율이 튀었어요. 원화 약세였다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102.08, 달러가 강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데 달러는 강세이다. 이게 또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는 강세였다. 유가는 81.37, 쭉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이슈를 좀 볼게요. 먼저 그 전에 잠깐만 좀 애틀란타 연준 총재 9월에 금리 인상 필요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유지한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시황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간 동안에 시장 반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도 지나가는 이슈에 불과하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준 대규모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하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 불가능합니다. 이미 원재료 가격이 꺾였고요. 그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자체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셀트리온 1.99, 헬스케어 2.85, 제약 4.66,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6.85, 어제도 좀 낙폭에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죠. 2차전주는 명백히 쉬고 있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예측이 됩니다. 이 피해자는 다 죄다 개인이었다. 제가 언급드렸죠. 요거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개인은 팔고 있다. 이게 아니다. 제 창구로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다. 나는 믿지를 않는다. 이 흐름만 본다. 슈팅이 나왔다. 개인이 달려든다. 이때 선수들은 안 달려든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로 흐름이 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바이오 액티브 ETF 줄 상장, 주가 상승에 힘 보태나. 그러면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대형주인 삼바, 셀트리온 등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투자 배력이 높아졌다. 2차전지가 쉬는 동안에 이제, 그리고 한 타임 꺾여나가는 동안에 반도체도 좀 튀었죠. 반도체도 잠깐 쉬는 동안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에 자금이 오기를 우린 기다려 봐야 되겠죠. 가장 큰 이슈인 PBM, 그거 우려하지 마셔라. 그거는 볼륨감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미국은 재정 적자,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서 유플라이마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보험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 언급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삼바 24조 미국 시장 출격한다. 한국 시장 의약품 시장 규모가 30조에서 40조 사이입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이 휴미라 미국 시장만 24조라는 거죠. 이 중에 고농도가 85%예요. 그러니 엄청난 시장에 셀트리온이 도전을 한다는 거죠. 삼성이야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그룹이잖아요. 그룹. 그 안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커나가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서민 기업에서 컸잖아요.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그걸 검증해 나갈 겁니다. 상반된 전략의 승자는, 그러면서 두 회사의 전략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은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PBM 처방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 가격 중 PBM에 제공하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할인 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삼바는 실질적인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가 가격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우리는 공보험부터 선점해 나가겠죠? 그리고 볼륨감, 즉 수익성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자 편의성 높인 고농도 제형 경쟁력이 있다. 오리지널과 삼바와 셀트리온 이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교차 처방 또한 현재 임상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교차 처방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삼바는 교차 처방 임상을 3상을 마쳤다. 자, 이것 또한 차분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숫자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 결과물은 나오겠죠. 차세대 치료제로 넥스트 바이오 시대에 이끈다. 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첫 번째 물결을 뛰어넘는 두 번째 물결이 진행 중입니다. 그 첫 번째가 휴미라죠. 여기에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까지 2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어요. 큰 그림에선 옵디보와 키트루타도 준비 중이죠.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차세대 첫 번째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얘를 가지고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될 겁니다. 신약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ADC와 이중항체와 마이크로바이옴 등 공동 R&D 약물 전달 플랫폼 확보해서 환자 투약 편의성을 높였다. 자, 바이오시밀러에서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신약과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에 투자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갑니다. 여기에 직판도 완성을 해야 되겠죠. 2023년이 그동안 성장의 정체가 되었다가 다시 한번 성장이 증명되는 한 해,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은 2024년, 2025년도에 숫자로 증명될 것 같아요. 올해 또한 숫자가 조금 성장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피스에서는요, 미국 바이오젠 영업망 인수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직판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얘네 또한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직판에 대한 준비, 바이오 시밀러, 캐시카우를 창출해내기 위해선 직판은 필수 과정인 듯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얘네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해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약으로 치고 나간다면 사실 추후에 지켜보시죠. 저는 명실상부하게 셀트리온이 빅파마로 자리 잡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요. 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에코프로 BM. 이게 지금 일봉인데 보시면 꺾여 나가고 있죠. 이거는 끝난 겁니다. 거래가 동반되면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요. 늘 피해자는 개인이었다. 제가 끊임없이 경고 멘트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금융 교육이 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타임 쉰다 얘는. 그리고 2차전지 한번 쭉 훑어보시죠. 먼저 포스코 퓨처엠 얘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얘네 세 개만 좀 보시죠. 삼성 SK도 좀 음봉이 좀 터지고 있죠. 자, 셀트리온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현재 요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을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죠. 이 라인에서 손바뀜이 있을 것이다. 자, 개인이 매집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아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는 그들의 창구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이미 이제 수급을 본격적으로 쏠 준비를 할 거다. 끌어올리는 거는 그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또 열심히 던질 거예요. 미친 듯이 또 개인들이 달려들겠죠. 셀트리온의 실적이 2023년도는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성장은 할 겁니다. 충분히. 다만 2024년도, 2025년도에 진짜 찐 실적이 찍힐 것 같아요. 2023년도는 적당한 성장 기반 아래서 모멘텀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 4병과 대형 M&A. 그 정도는 돼야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램시마 인플렉트라가 미국에서 좀 부진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날까지 이공일파님께서 단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헬스케어 실적이 나와봐야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직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램시마는 점유율이 30%에서 40%까지 더 확장을 해나가야 돼요. 이유는 거기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아야 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50%가 넘어갔잖아요. 미국에서는 30%인데 요게 40%까지는 가야 양쪽에다가 바이오 베타와 신약으로 갖다 꼽아야 되겠죠. 시차는 발생하겠지만 성장은 지속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점유율을 램시마는 넓혀 나가야 됩니다. 미국 땅덩어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 2.85
똑같죠? 요 흐름이에요. 월봉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셀트리온이 가장 부진하네요. 삼형제 중에서. 완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들이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나요? 그쵸? 지금 사실 뭐 실적이 좋지 않다, 좋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도 훨씬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성장 프로테이지가 폭발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프로테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가 바닥, 여기서 언제 수급을 쏠지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출격을 했잖아요. PBM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 PBM에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에 램시메스씨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가면역 질환 신약. 그죠? 거기에 3사합병과 또한 서정준 회장의 M&A 소식이 더해진다면 충분한 파급력을 몰을 수가 있겠지요. 자, 제약의 흐름을 좀 볼게요. 제약은 오늘 4.66. 반등 나와서 그래도 월봉 기준으로 반등 나와서 여기 있는 겁니다.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바닥에 있네요. 그쵸? 과연 언제 자금을 쏠 거예요? 충분히 자금을 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돼간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5.30, 거래량은 44만 4천주, 1.9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고 거래량도 작고요. 여기서 공매도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5.63, 거래량은 87만 2천주, 오늘 2.85 하락. 셀트리온의 제약의 공매도 매매 비중 9.14, 거래량은 57만 7천주, 오늘 4.6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호가창을 보시죠. 오늘 장중에 JP모건이 찔끔 들어왔다. JP모건과 신한, JP모건과 신한이 항상 출근해 있다. 특히 신한은 최근에 방송을 한 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 모습을 보지 않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노파심의 우려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지금 주가 올라간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주가 떨어진다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다? 한 방에 올라가건 내려가건 주가의 바닥에 있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한 20만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뚫어야 돼요. 요 매물을 뚫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러면 미디어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던져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달려나가겠죠. 마지막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그림이고요. 요게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흐름을 언제 쏠 수 있는지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죠.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간은 4만 7천주 매도, 연기금 3,400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4만 4천주 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2,673주, 개인은 4만 6천주 들어왔고요. 이제 개인의 매수 비중이 더 줄어들었어요. 35만 9천주, 외국인은 20만 주로 플러스로 나왔죠. 기간은 93만 2천주. 이 대부분 매도잖아요. 이 중에 연기금이 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전환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항상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7, 18, 19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빵 칠 때 이때 조금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 오르내림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힘만 빠진다. 우리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많이 당했잖아요. 얘네한테요. 바짝 올려놓고 바짝 올려놓고 길게 힘 빼고 바짝 올려놓고 긴게 힘 빼고. 그쵸? 바짝 올리면서 뚫을 때 이때는 조금 힘을 줘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제약 헬스케어 먼저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간 12만 3천주 매도. 금융투자가 대부분 담당했네요. 오늘 셀트리온도 금융투자, 헬스케어도 금융투자. 연기금은 9,700주, 보험 3,000주, 사모펀드 2,4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만 5천주, 7만 4천주 매수. 자, 개인의 매수폭이 얘도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은 30만 주로 늘었고요. 기간 매도폭도 줄어들었어요. 기간 매도는 사모펀드, 연기금 30만 주, 기간 사모펀드 36만 주. 얘도 셀트리온과 똑같은 흐름이에요.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제약, 개인이 13만 5천 주. 제약은 개인이 54만 7천 주.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만 주, 3만 2천 주 매도하면서 얘는 매도폭이 조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다르게 조금 아직도 플러스 폭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인의 매수폭이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줄어야 되겠죠. 그쵸? 얘는 탄력적이니까
셀트론과 헬스케어의 수급 흐름을 따라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보고 마칠게요. 얘네 흐름을 좀 보면 충분히 제약바이오로 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제 방송을 하반기 일관되게 언급드리고 있죠. 수급이 와야 된다. 수급이 와야 된다. 국내 증시의 흐름이 자금을 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걔네가 언제 쏠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힘 빼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주가 바닥을 딱 찍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물량을 소화 중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그쵸? 바닥권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전환됐죠? 강하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물량을 소화 중입니다. 자, 2차전지 그만 보셔도 되겠죠?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물량을 소화 중이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소화 중, 강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물량을 소화 중에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만 죽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얘는 실적이 역성장하는 애가 아닙니다. 성장이 끝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얘만 죽어 있을까요? 그쵸? 얘만 죽어갖게 만들어 놨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언제 쏠지 역사상 최저 수준의 주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PER, PBR 기준으로 해서 역사상 최저 수준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우리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기는 그들이 정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